자, 이번 시간에는 183쪽 물권 변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물권 어디 나가냐면 총론 나가고 계세요. 여기 총론이 좀 까다롭고 그림 그리기가 어려운데 요걸 먼저 체계를 먼저 잡고 들어가 주세요. 그래야 쉬워져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 첫 번째가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물건이 부동산과 동산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원칙이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물건이 하나면 권리가 하나여야 되죠. 그래야 지배권의 분쟁이 안 생겨. 두 번째, 물권의 종류는 내 맘대로 정해요. 법이 정해놓았어요. 그래, 무슨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 여기서 작동해. 물권 법정주의. 일본에서는 무슨 원칙이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 작동하고, 물권의 종류는 무슨 원칙이?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 작동한다. 그런데 물권은 총 몇 개가? 8개가 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죠. 그걸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185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씹어 먹어야 되는데, 불태워야 되는데, 오늘 밤에 술로 불태울 게 아니라 185조를 불태우는 거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걸 불태워야 된다니까. 오늘 술로 불태우는 거 아니고, 사랑으로 불태우는 거 아니고, 뭘로? 조문 185조 불태우는 거예요. 그 완전히 태워야 돼. 완전히. 밥은요, 밥은 하다 말면 밥 맛이 없어요. 설익은 밥 때. 그죠? 못 먹어. 똑같아요. 완전히 태워야 돼. 완전히. 그 다음 물권의 효력에서요. 물권의 힘이죠. 물권은 어떤 힘을 주느냐면 우리 민법에 채권보다 우선하죠. 우선하는 힘을 줘. 그게 무슨 효력? 우선적 효력. 그럼 물권 방해하면 가만히 있어요?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방해자한테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죠? 거기에 1걸음, 2걸음, 3걸음 갔죠? 3걸음 갔죠? 3걸음. 오케이? 3걸음, 1걸음, 2걸음, 3걸음 됐죠? 오케이. 그렇게 한 걸음씩 올라가면 돼요. 다음 물권 변동입니다. 변동을 다른 말로 우리 민법 총칙에서도 풀었어요. 물권 변동을 다른 말로 풀면 득실 변경.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죠. 권리 변동을 다른 말로 풀면 뭐예요? 물권 변동, 득실 변경이에요. 그죠? 권리를 취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득실 변경이라고 그랬죠. 그 총론하고 물권법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일정 부분. 됐죠? 변동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득실 변경이 들어있어요. 물권 변동은 2개로 나눠져요. 부동산 물권 변동 하나, 두 번째는 동산 물권 변동 하나. 이렇게 나눠져요. 왜 그럴까요? 왜 물권 변동이 2개로 나눠질까요? 자, 물권의 객체가 뭐예요? 객체가 물건이죠. 물건이 뭐하고 뭐로 나눠졌어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물권 변동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중에서 시험에는 어디가 잘 나와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잘 나와요. 여기는 15년에 한 번 나와. 이거 무시하는 거 무시해. 너 무시할게. 미안해. 왜냐? 중개업자는 동산 거래해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출제할 때는 그 출제원이 약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운 되게 나쁘면 이게 나와. 보통은 어디서 내요? 부동산 물권 변동을 출제를 하는 거죠. 부동산의 득실 변경. 그죠? 물권 변동이 뭐의 줄임말? 부동산 뭐예요? 득실 변경의 줄임말이 물권 변동이에요. 감 잡으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4장입니다. 네 번째 물권 변동. 여기가 총론의 마지막. 자, 물권 변동은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느냐? 2개로 나눠져요. 보실까요? 첫째는 뭐의 물권 변동?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두 번째는 동산 물권 변동. 여기 패스예요. 패스하면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근데 굳이 하는 분이 있어.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문제풀이 할 때 1분만 할 거야. 1분만. 문제풀이 할 때 1분만 하는 거. 1분만. 안 하면 서운하니까. 그죠? 그전에는 손도 안 된다. 그래, 내년 7월까지 손 안 돼요. 손 안 될 거예요. 출제 확률이 거의 없어. 근데 분명한 건 말씀드려. 어떤 선생님은 모의고사 이걸 내. 그 선생님은 내는 거예요. 왜요? 그 선생님 눈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무시해. 계속 무시해 얘. 왜요? 안 나와. 안 나와. 30년 동안 한 번이나 두 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 확실히 무시하는 거야. 모의고사에 나와도 어떻게 해요? 무시해. 중요하지 않아. 얘 여기서 나오는 거야. 물권 변동.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두 개로 나눠져요. 첫째는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하고 187조 법률 규정. 둘로 나눠져요. 뭐하고 뭐로? 이거 어디서 봤더라? 민법 총칙에서 또 봤어. 민법 총칙에. 총칙을 테이프를 돌려볼게요. 그 민법 총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권하고 채권하고 특별법에 어떻게 하는? 지원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 그래 그림 그릴 때 제가 어떻게 그렸어요? 총칙이 위에 있죠? 위에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물권, 채권, 계약이 저기 특별법 들어있죠? 총칙이 여기다 보충해주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원군이야, 지원군.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있어야지. 법률 요건이 갖춰져야 뭐가 생겨요? 효과. 효과로 권리가 생기죠. 권리가 생기는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원인을? 법률 요건. 기억하세요? 그 총칙 잘 되셔야 돼요. 다시 해야지.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었어요. 아, 이 맥락이 어디에? 물권법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뭐? 법률 행위. 계약이죠.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뭐가 생겨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죠. 권리에 뭐가 생겨요? 변동이 생겨. 그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요건. 그 속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하고 뭐? 오케이. 아, 이제 총론하고 물권법하고 연계를 가지고 있는 게 눈에 조금씩 보여요. 됐죠? 그래서 물권이 변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권이 변동하는 첫 번째는 뭐? 법률행위. 대표적으로 매매죠, 매매. 매매가 법률행위죠. 법률의 규정의 대표적인 거는 상속이죠. 자, 법률행위로, 다른 말로 매매로. 매매로 내가 부동산,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차지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내가 소유권을 차지한다. 법률행위가 매매죠. 다른 말로 매매로 내가 소유권을 차지하려고 그래. 부동산이나 공장이나 건물을. 뭐 한때? 등기를 해야 내가 소유권을 차지해요. 등기를. 등기라고 하는 뭘 갖춰야 돼요? 형식을. 등기라고 하는 뭘 갖춰야 돼요? 형식을 갖춰야 내가 소유권을 차지한다. 그게 186조예요. 자, 보세요. 조문.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183페이지 맨 위에. 씹어 먹어야 돼요. 별 3개, 별 3개. 조문 자체 씹어 먹어야 돼. 몇 조를? 185조를. 왜? 엄청나게 확장되고 응용되는 거야, 이게. 법률 행위가 뭡니까? 왜 쓰세요, 거기다가? 매매, 교환,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소유권 포기. 다 뭐라고 그래요? 다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죠. 왜요? 의사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따라서 이 법률 행위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를요? 여러 개를 포괄한 개념이에요. 포괄한 개념. 그래 응용도가 엄청 많은 거예요. 법률행위라는 뭐예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도 들어가고 단독행위도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계약, 저당권 계약 다 계약이죠. 그 다음에 뭐까지요? 소유권 포기하는 것도 뭐야? 단독행위죠. 단독행위까지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 득실변경이 뭐예요?
변동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등기하여야. 등기하여야 왕동그라미야.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위에다? 형식. 형식을 갖춰야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또 별표. 효력이 생긴다. 옆에다 쓰세요. 옆에다. 효력이 생긴다. 옆에다. 등기는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다. 등기는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다. 등기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한 번 더. 등기는 왜요? 등기해야 뭐가?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어요. 효력이 생긴다. 효력 존속 요건이죠? 아니죠. 등기해야 효력이 존속돼요. 효력이 생겨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씹어 먹어야 돼. 186조. 왜? 내용이 많아. 이게 내용이 많아. 이 단어 하나에. 다 같이 해볼게요. 다 같이. 불태우는 거예요. 오늘 밤. 오늘 불태울 게 많아. 몇 개 돼? 몇 개 돼? 186조 불태웁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를 한때?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됐나요? 그 법률 행위 속에 매매만 들어있어요? 여러 개 들어있어? 여러 개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죠? 오늘 몇 개 했어 그 중에? 5개 했죠. 매매, 또 뭐? 교환. 교환으로 내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시험 문제예요. 교환으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죠? 저당권 설정으로 물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시험 문제 22에. 그죠? 소유권 포기요. 포기는 뭐야? 소유권 있는 거예요, 잃는 거야? 잃는 거죠. 득실 변경할 때 소유권 잃는 게 실이죠.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시험 문제.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 등기를 요해요? 요하지 않아요? 언제요? 법률 규정이라고 쓰세요. 옆에다가. 186조는 법률 행위죠. 187조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볼까요? 상속. 내가 상속받았어요. 상속. 첫 번째가 뭐죠? 상속. 아버지 거 상속받았죠? 두 번째는요? 공용징수. 공용징수를 뭐라고 그래요? 수용. 강제 수용이죠. 세 번째는 판결. 판결 위에다 쓰되 형성 판결이라고 해요. 형성 판결. 밑에 용어 설명 볼게요. 형성 판결하고 이행 판결이 있어요. 형성 판결은 뭐냐? 밑에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법원의 판결이에요. 뭐를 초래하는 거? 권리 변동이 초래되는 거죠. 그 판결이 형성 판결이에요. 이건 따로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판결이 나면 즉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와.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의 별표. 등기 안 해도 내가 소유권자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는 거? 언제? 판결 나온 즉시. 오늘 나오면 오늘 내 거 되는 거야. 왜요?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판결이에요. 이 판결은. 이 판결은 뭐를 초래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이 초래되는 판결이 형성 판결이야. 근데 밑에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야. 부동산 매도자 갑이 매수자 을에게 잔금을 받았어요. 뭐를 받았어요? 잔금 받았는데 뭐를 넘겨주지 않았어요?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죠. 이때 소유권 등기를 뭐 해달라고요? 이전하라고 명하는 판결. 그 명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누가 안 줄 때? 누가? 매도자가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매수자에게 땅을 매매로 팔았죠. 잔금까지 받았는데 얘가 땅을 줘, 안 줘? 안 줘, 매수자에게. 그때 매수자가 가만히 있어요? 소송해요? 소송하는 거죠. 뭐 넘겨달라고? 등기를 뭐 해달라고? 넘겨달라. 등기 서류 넘겨달라고 소송하죠. 그럼 얘가 원고, 얘가 피고가 되는 거야. 그 법원은 얘한테 물어봐요. 잔금 받으셨어요? 네. 받았으면 약속대로 매매 계약한 대로 뭐를 넘기라고요? 등기를 넘겨주라고 판결하죠. 그 판결이 바로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행 판결. 등기를 피고에게 이전하라고 명하는 판결. 등기를 뭐 하라고? 넘겨주라고 명하는 판결이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하라고 명하는 판결이죠. 그럼 판결 즉시 소유권 넘어와, 안 넘어와? 안 넘어와. 판결만으로 넘어와요? 등기해야 돼요? 별도로 등기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요. 그 판결의 효력이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무슨 판결이요? 형성 판결은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무슨 판결만?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판결이 다른 거예요. 판결이 다른 거야.
1번하고 2번 묶으세요. 1번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2번은 이행 판결. 묶어서 별표. 필기는 스튜디오 강의로 하세요. 필기는 뭐로? 스튜디오 강의로. 복습이요. 복습하고 필기는 스튜디오 강의로. 그럼 정리가 되시니까요. 자, 그럼 다시 187조 조문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는 상속이었죠. 두 번째는 수용. 세 번째는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판결 앞에 무슨 판결? 그 다음 경매요. 내가 부동산 경매 받죠. 기타 법률 규정 가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죠. 이게 187조예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없어요.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처분이 뭐예요? 양도.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아버지 빌라를 상속받았어. 지난주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내가 빌라 상속받았죠? 상속받으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내 거 된 거야. 언제부터? 돌아가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부터 내 거 된 거죠? 그래서 상속일 때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내 거 되는 거예요. 1년 지나도 안 하면 벌금 나와. 벌금 나와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예요. 왜요? 아버님 없잖아.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놔도? 안 해놔도 내가 그 빌라 내가 먹은 거예요?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도? 안 돼 있어도. 다만 이걸 뭐 하려면? 처분해가지고 현금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하라고. 처분이 뭐예요? 양도하려면. 양도하려면 등기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케이. 기출문제 28회. 그래서 물권 변동을 우리 입법자는 두 개로 나눠놓은 거예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두 개다, 두 개.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두 번째는 법률 규정. 법률 행위가 민법 몇 조? 186조. 법률 규정은 이걸 외워야 돼. 조문 자체 외워야 돼. 조문 자체를. 왜요? 수도 없이 나와 앞으로. 근원적인 차이는 뭐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 생긴다. 됐나요? 됐죠? 자, 이때 등기 안 해도 되는 게 상속 말고 또 뭐가 있어요? 4개가 있죠? 그 4개를 적어 드릴게요. 4개. 암기 비법이야. 비법. 비법이야. 비법. 형, 수, 상, 경. 형수님이 상경했어요. 여기 뒤에 또 있어. 뒤에 10개 더 있어요. 10개. 10개 더 있어요. 그 중에 4개만 한 거예요. 4개만. 누가 상경했어요? 형수님이 상경했어요. 상경했어. 형은 뭐예요? 형은?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권리 변동이 초래되는 거죠? 수는 뭐죠? 수용. 강제 수용이죠? 강제 수용당하면 보상금을 국가가 공탁을 걸어. 공탁 걸면 국가에게 소유권 넘어간 거예요. 그죠? 보상금 적다고 내가 돈 안 받아도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공탁 걸어버리죠? 공탁 걸고 내 땅을 국가가 몰수해서 가져가. 수용이죠?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상은 상속, 경은 경매. 4가지는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비법 작용해서 비법. 플러스 앞으로 10개 더. 플러스 10개 더. 비법을 안 쓰면 이걸 다 낱개를 외워야 돼. 낱개를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 그죠? 이걸 이렇게 비법으로 자꾸 써야 돼. 비법. 암기 비법을 자꾸 활용하셔야 암기량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권 변동은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거야. 하나는 법률 행위. 두 번째는 법률 규정. 차이는 뭐야? 등기 하느냐 안 하느냐. 됐죠? 그래서 물권 변동의 1원칙이에요. 물권 변동의 1걸음은요. 물권 변동의 1걸음은 이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186조하고 187조. 이걸 정리하는 게 첫 번째 걸음이에요. 됐죠? 두 번째 걸음. 물권 변동의 두 번째 걸음은 공시원칙하고 공신의 원칙을 정리하는 거예요. 뭐하고 뭐 정리하는 거예요?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구별하는 거예요. 공시가 뭐예요? 알릴 시자야. 시의 동그라미. 시가 무슨 시? 알릴 시. 공적으로 알리는 거야.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 다르다는 거죠. 물권 변동을 외부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표시하라는 원칙이죠. 표시하라. 내 거를 표시하라는 거죠. 내 땅이라고 표시하라고요.
그 말한다 옆에다 쓰세요. 말한다 옆에다. 거기다 쓰세요.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시해야 되는 거죠? 내 거라고 뭐 하는 거? 표시하라, 표시하라. 이게 공시야, 공시. 내 거임을 표시하라. 왜 표시해요? 지배를 해야지, 내가 지배를 해야지. 그래야 다른 놈들이 탐내질 않아. 그쵸? 내 거라고 뭐 해야 돼요? 표시를 해야 돼. 표시를 안 하면 딴 놈들이 와서 집적돼. 오케이? 연역적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예전에는 등기라는 제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 땅은 다 누구 거야? 왕 거야. 그죠? 왕이 다 먹었어. 그죠? 개인에게 뭐가 없었어? 소유권 인정이 안 됐어요. 다 왕 거야, 왕 거. 심지어 여자도 재물이었잖아. 그죠? 사람도 지 거, 땅도 지 거야. 그죠? 그걸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개인 재산권을. 그러려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등기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왕이 뭐 하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이해돼요? 등기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건 뭐를 인정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왕권을 낮추고 개인의 시민권을 높여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철학적으로, 연역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를 표시하기 위해서? 내 거라고 뭐 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게 공시야, 공시. 내 거 표시됐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오케이? 그거 표시해 볼게요. 부동산은 뭘로 표시해요? 등기로 해, 등기. 건물이나 땅, 등기로 해요. 동사는요? 동사는 뭐로? 점유로, 점유. 그죠? 핸드폰 내가 점유하셔야 돼. 옷도 내가 점유하셔야 돼. 그죠? 지갑 내가 점유하고 있어야 내 거 되는 거야. 또 자동차는요. 차는 등록을 해야 돼. 등록. 그죠? 등록을 해야 내 차가 되는 거야. 등록을 해야. 등록 안 하면 내 차가 아닌 것이에요. 등록해야 내 거 되는 거야. 그죠? 등록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내 차 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거라고 표시하려면 등기가 꼭 이게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 제 수험생 중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벤츠를 딜러분이요. 벤츠 딜러분이 이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어. 이 사모님이 외제차를 타니까 잘 살고 계시니까 연락이 왔어. 뭐라고요? 사모님, 아주 좋은 조건에 차가 하나 있는데요. 사무실 한번 와보세요. 갔더니 차 너무 좋은 저 벤츠가 있는 거야, 신형. 그런데 가격이요? 원래 가격보다 3분의 1도 안 돼. 3분의 1도 안 돼. 이거 1억 5천 하는 건데 사모님 4천만 원만 입금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완전 끝내주는 차인데 1억 5천이 넘는 건데 얼마라고요? 4천만 원을 입금하시면 뭐라고요? 한 달 뒤에 차 인도해 드립니다. 오케이. 그럼 매매하기로 합의됐어, 안 됐어? 매매하기로 합의된 거죠? 근데 뭐를 하기 전이에요, 이 사모님은? 인도를 받았어요? 인도 받기 전이에요? 인도를 받기 전인 거지. 그죠? 그래서 사모님은 조건이 좋으니까, 저 프로모션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입금을 했어. 입금했어요? 오케이. 얼마 뒤에 와야죠, 차가? 한 달 뒤에 차가 와야죠? 기다렸어요. 한 달 뒤에 전화했더니 저분은 안 받아. 저놈의 새끼가 안 받네. 저 잘생긴 총각놈이. 그리고 딜러들은 잘생겼어. 대부분 그리고 뭐예요? 총각이에요. 잘생겼어. 말도 잘해. 그죠? 연락이 안 돼요. 그래, 확인했더니 뭐라고요? 나하고 똑같은 사모님이 40명이야. 얘가 차를 몇 번을요? 40번 이렇게 매매로 팔은 거예요. 매매하기로 뭐가 되었어요? 합의했는데 인도받기 전이죠? 그럼 이 C라는 사모님하고도 또 뭐를 한 거예요? 매매하기로 합의한 거죠? 같은 조건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인도했어요? 인도 전이에요? 인도하기 전이지. 그죠? 이렇게 차를 파는 거예요. 몇 명한테? 40명한테. 그래 얼마가? 얘 20억을 가지고 튄 거예요. 한 달 뒤에 잠적한 거지. 이분들은 그럼 뭐셔요? 뭐야? 매수자인데 차를 뭐 한 사람인데요? 매수한 사람인데 뭐를 하기 전이에요? 인도라는
형식을 갖췄어요? 갖추기 전이에요? 갖추지 못했죠? 그럼 차의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 것이에요. 이분도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분이 그러면 이분이 잔금을 치르고 뭐를 받았더라면? 인도를 받았더라면 뭘 가지게 돼요? 소유권, 차의 소유권을 갖죠. 근데 인도를 받기 전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뭐만? 청구권만 있는 거예요. 청구권만. 이거는 물권, 이거는 뭐야? 채권이야. 이건 물권. 인도받기 전에는, 차를 인도받기 전에는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다는 거죠. 채권만. 완전 달라, 완전. 그럼 이 차는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C 거예요? B 거예요? 얘가 먼저 계약했어. 야, 내가 계약 먼저 했어. 1월 달에 했거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3월 달에 계약했고. 이 차는 누구 거예요? 먼저 계약한 사람이죠? 먼저 뭐 한 사람? 먼저 합의한 사람 거 맞죠? 먼저 뭐 한 사람? 인도. 차를 뭐 한 사람? 인도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야. 인도받은 사람. 근데 인도를 받았어요? 받기 전이면? 얘도 받기 전이죠? 그럼 둘 다 뭐만 있는 거예요? 청구권, 채권만 있는 거지 소유권이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차를 누구한테요? C한테 줬다. 그럼 누가 소유자? C가 소유자가 되는 거지. C가 소유자. 그럼 매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중으로. 이중매매가 된 거야. 이렇게 이중매매가. 이중매매가 그래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걸 이중매매를 막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이중매매를 방어하려면 내가 돈을 지를 때는, 돈을 줄 때는 뭐를 해야 되는 거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인도를. 동사는 인도를. 그죠? 자동차 등록을 받아야죠. 등록을 받으면 사고가 안 생겼지. 부동산도 똑같이 이중매매가 될 수 있다고. 내가 부동산 먼저 계약을 했죠? 했는데 뭐 하기 전이면? 등기하기 전이면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뭐만 있음? 청구권만 있죠. 근데 얘가 또 팔았다. 그럼 이중매매가 딱 되는 거야. 그럼 이중매매가 안 되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으려면 돈 줄 때 어떻게 한다? 돈 줄 때 인도나 등기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이중매매 되는 걸 차단할 수 있어. 그걸 안 해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돈만 넣었다. 지난주에 돈만 넣었죠? 등기는 일주일 뒤에 받기로. 그럼 이중매매가 될 수 있다고. 이중매매를 막는 게 중요한 거야. 막는 거. 그래 방어가 되는 거지. 방어. 그죠? 전투에서 이기려면 방어를 잘해야 돼. 방어를. 이분이 실수한 거는 돈만 보낸 거죠. 돈만 보낸 거죠? 뭐를 안 하고. 예, 이래서 사고 난 거예요. 이거 청구권밖에 없죠. 그럼 차가 일로 넘어가면 총각이 차를 C한테 주면 차는 누구 거 돼요? C 소유가 돼. C 소유가. 그죠? 그때 B 이 사모님이 뭐라고요? 나 먼저 계약했으니까 이거 달라고요. 차 나한테 가져오라고. 얘가 얘한테 가서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차 달라고. 차 달라고 해요 못 해요? 왜요? 이게 뭐라서? 채권은 얘한테 하는 거지 얘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게 날라갔지.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라갔어. 이 민법의 법 원리를 몰라서. 이게 뭐하고요? 형식주의하고 관련이 있어. 내 거라고 뭐를 해야 돼요? 표시해야 되는 거죠? 이게 형식이야, 형식. 형식이죠? 부동산은 뭘로? 등기로. 동사는? 자동차는? 수목은요? 수목은 뭘로? 명인 방법을 해야 된다. 명인 방법을. 그죠? 이런 뭐를 갖춰야 돼요? 형식을 갖춰라. 형식을. 이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형식주의 원리라고 그래요. 형식주의 원리. 우리 민법의 대원칙, 대원리 중에 하나가 형식주의 원리예요. 됐지요? 그 옆에다 적으실 단어예요. 적으실 단어. 내 거라고 뭐 하는 방법?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내 거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를. 부동산은 뭘로 표시해요? 등기로. 수목은 뭘로요? 명인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명인 방법으로. 내 거예요. 내 거라고 명인 방법으로. 명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타리 치고요. 울타리 치고 입산 금지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죠? 울타리 치고 뭐 하는 거? 입산 금지, 출입 금지라고 써두는 거예요. 입산 금지, 출입 금지라고 써두는 거예요. 소유자 표시하고 이게 명인 방법이라는 거죠. 산에 보면 가끔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 거? 입산 금지, 소유자 100이라고 써 있어. 그게 바로 명인 방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볼까요? 제 수험생 중에 한 분. 이거 하나가 30억이 될 수 있어. 자, 저 일산에서 강의할 때 수험생이요. 조상님한테 물려받은 산에, 저 공주에 있는 산이래요. 공주에 있는 산에 소나무가 여기 엄청나게 크게 잘 자라고 있는 산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산을 팔면 현금화 시킬 수 있죠. 산을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죠. 예. 근데 산을 팔게 되면 산만 넘어가요. 나무까지 다 넘어가요. 나무까지 넘어가게 되죠. 예. 근데 지금 이분은 여기 안에 있는 나무가 엄청 우람하게 잘 크고 있거든요. 이때 이분이 산은 임야는 그대로 지켜두고요. 이게 임야는 그대로 두고 뭐만 팔아도 돼요. 따로. 나무만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방법 있죠.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냥 뭐를 팔아버린 거야? 산을 이분한테 매매로 넘겼어. 7억에. 급하니까 지금 사업 부도되는 걸 막으려니까 현금이 급하니까 이거를 7억에 헐값에 팔았어요. 원래 나무값이 이게 30억 넘게 하는 건데 급하니까 그래 일단 파는 거예요. 왜? 나무를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급하게. 그죠? 그리고 이분한테 그냥 뭐까지 넘은 거야? 임야만 파는 거예요? 나무까지요? 임야를 넘기면 나무까지 다 넘어간 거죠? 7억에 파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뭘 알았더라면? 명인 방법을 알았더라면 뭐만요? 임야는 두고 뭐만? 이것만 팔아도 되지. 이것만 이렇게. 뭐만요? 수목만 얘한테 팔아 넘기면 되잖아. 수목만. 어떻게 팔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한테 넘겨주고요. 이거 30억에 넘기고 여기다 뭐를 실시하는 거예요? 비합부로? 명인 방법을 실시하는 거지. 명인 방법을. 뭐라고? 울타리 치고 여기다 편말을 달아요. 편말에 뭐라고 써? 편말에 소유자 홍길동. 그죠? 소유자 홍길동 출입 금지. 울타리 쳐야지. 울타리를. 그래야 요 안에 있는 나무는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는 누구 거라고? 길동이 거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시 방법이에요. 이걸 알았더라면 이분은 산은 지키고 이거 나무만 팔아먹을 수 있었거든요. 급하니까 그냥 다 파는 거야. 다 헐값에.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알았어요. 이거 한 단어가 30억을 했다는 거죠. 여기 60만 평을 다 넘겼어요. 그냥 7억에 공짜로. 그랬더니 팔고 나서 이미 나무 수목을 봤더니 값어치가 30억 이상 하더래요. 이 수목의 값어치가 30억. 그래서 요 명인 방법이라는 게 특히 어디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수목의 집단에서 특히 작동하는 거예요. 저 명인 방법과 관련해서 여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전원주 씨라고 아시나요? 예, 이분이 결혼 생활할 때 신랑이 워낙 바람을 피고 이러니까 이분이 명인 방법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신랑이 출근할 때마다 너무 바람을 피니까 출근할 때마다 와이셔츠를 이렇게 걷어가지고요. 와이셔츠를 걷은 다음에 신랑 배에다가 쓴 거예요. 뭐라고 쓴 거예요? 전원주 거라고 썼어요. 뭐라고 쓴 거예요? 전원주 거라고 하고 그 배에다가 매직으로 뭘 표시했어요? 명인 방법을 했어요. 이렇게. 뭐라고? 건들지 마. 뭐라고요? 건들지 마라고. 이게 바로 전원주표 명인 방법이에요. 퇴근하면 뭐만 확인한 거예요? 이 매직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했다고 그래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면 명인 방법이 부적절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물권 변동을 뭐 하는 방법? 공시하는 방법.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만 있어요. 등기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표. 그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형식이죠.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형식을 갖춰야지 물건이 변동하는 거예요. 다음 뒤로 넘어가실까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사례가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사례. 교재 184의 중간에 사례 접근 라이브민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소유 토지를 매수인들이 2000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대금 모두 지불했지요. 근데 아직 소유권 등기를 경료하게 전해 상태예요. 토지는 누구 거로 돼 있어요, 현재?
갑 소유 땅이죠. 을이 매매 계약을 한 거고요. 매매 계약 했습니다. 근데 등기는 한 거예요, 하기 전에요? 등기하기 전이죠. 이런 상황. 그럼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갑 거예요? 뭐 하기 전? 헌일거써. 지금 헌일거써. 집중하셔야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했으나 뭐 하기 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이죠. 하기 전. 1.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매 계약 체결만으로는 소유권 변동이 초래돼요? 초래 안 돼요? 초래 안 되죠? 매수자에게 뭐를 한대? 등기를 격려한대. 등기를 한 때 물건이 변동하죠? 따라서 아직 등기했어요? 하기 전에요? 그럼 명의자인 누구? 갑이 소유자다. 갑이. 거꾸로 여기 볼까요? 여기 시험 문제. 얘가 매매 계약했어. 오늘 계약했어요. 땅 사기로. 오케이. 잔금 안 줬어. 잔금 줬어요? 하나도 안 줬어. 하나도 안 주고 계약만 했죠. 근데 얘하고 둘이 친구야. 그랬더니 이 매도인한테 이 매수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친구야, 등기 빨리 넘겨줘. 잔금은 대출 나오는 대로 바로 줄게. 오케이? 상황 조건 이해돼요? 친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갑이? 그래, 줄게. 등기 줬죠? 잔금은 하나도 안 받았죠? 1도 안 받았죠? 이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을 거. 뭐한테? 등기한 사람 거예요. 이게 형식주의야. 부동산은 뭐를? 등기를. 자동차는 이 4개 중에 하나 시험에 나와. 4개 중에 하나를. 2번 쌍괄호 2번 매수인은 매매 합의를 한 때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한 때 취득해요? 등기한 때 취득하죠? 그걸 무슨 주의요? 형식주의라고 그래. 형식주의 원리.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물권 변동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 무슨 주의? 형식주의 원리라고 그래. 별 3개. 원리예요. 민법 원리. 됐나요? 자, 그러면 등기하기 전이면 매수자는 뭐가 생기나요? 등기했어요? 하기 전이요? 소유권을 뭐 해달라고요? 이전해달라는 뭐만? 청구권만 있다. 청구권.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뭐만? 청구권 있다. 청구권. 뭐 하기 전이면? 등기를 하면 부동산에 대한 뭐가 생기고요? 소유권이 생긴다. 물권이 생긴다. 물권이. 소유권이. 적으세요. 밑에다가. 등기 전이면 뭐가 생기고? 청구권이 생겨. 이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 등기 청구권. 등기 전이면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요. 등기를 하면 뭐가 생기고요? 소유권, 물권이 생긴다. 물권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생긴다. 등기 전에는 뭐가 생기고? 청구권, 채권이요. 채권이. 이때 이 매도인이 땅을 딴 남한테 팔아요? 못 팔아요? 아직 등기 주기 전이면. 등기 넘겨주기 전이잖아요. 그럼 땅 팔아먹어? 못 팔아먹어? 팔 수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중매매가, 이중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중매매가. 얘가 뭐를 잘못해서? 돈 먼저 넣었잖아. 돈 먼저 넣는 거는 그래. 리스크가 있는 거, 위험이 있는 거야. 무슨 매매가? 이중매매가 생길 개연성이 여기 있는 거야. 돈 먼저 넣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아무리 친구라도. 그죠? 적은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 가까이. 적은 가까이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공부를 제일 못하게 하는 원인은 누구야? 원인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내가 술 먹자고 내가 막 불러. 그죠? 놀러 가자고 내가 불러.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자고 그래. 그죠? 이게 적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적만 잘 다스리면 돼요. 그죠? 예, 내가 혼자 카톡하고 내가 핸드폰 꺼내 스스로. 그죠? 옆에서 꺼내라고 안 해도 다 해. 내가 혼자 TV 보러 가죠? 예, 내가 놀러 가요. 그죠? 술 먹으러 가요. 다 적은 어디 있어? 나예요. 나. 내가 잘 나를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이중매매가 돼버리면 얘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요? 얘가 뭐만 가지고 있어요, 현재? 채권이죠. 채권자가 얘한테 가서 내 거 내놓으라고요. 달라고요. 달라고 혀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래 얘가 부동산을 얘한테 뺏기는 거예요. 임해수인한테. 이중매매가 이제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민법상 물권 변동은 언제 일어나요? 등기를 해야. 등기를 해야 물권 생기죠? 등기 전에는 뭐만 있음? 요거 두 개를 구별을 잘 해두시는 거. 여기 중요합니다. 자, 공시원칙 됐고요. 이제 공신력 문제예요. 공신력. 등기에 뭐가 없다고 적혀 있어요? 공신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적어 놓았죠? 자, 사례로 볼게요. 이거 말로 풀면 어려운데요. 사례로 보면 간단해요. 우측 보세요. 185페이지요. 185페이지 사례 볼게요. 중간에 있죠? 자, 갑소유 토지 약 3만 제곱미터를 동생 을이 매매를 한 거예요? 서류 위조한 거예요? 서류 위조예요. 동그라미요. 위조를 통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그럼 누가 뺏어간 거야? 동생 을이 땅 뺏어간 거죠? 그런 다음 땅을 을소유 소유권 등기를 얻은 채 위조 사실을 알고요. 모른 채요? 등기를 믿은 채로 위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매수한 선의의 제3자 병이 땅을 인수했어요. 그럼 땅은 누가 차지하는 거야? 자, 여기 볼게요. 원래는 누구 땅? 갑땅이죠? 갑땅을 을이 뭐 했다고? 을이 매매로 가져갔어요? 서류를 위조했대요? 위조한 거예요. 위조했다는 게 여기에 실말이에요. 위조했다. 동생이. 그래서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옮겨놨어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이전 등기를 가져왔다. 을이. 매매로요? 위조해서? 위조해서. 그럼 등기부 때문에 누구로 나와? 등기부 때문에 을로 나오죠? 등기 명의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어. 명의자가. 그럼 얘가 서류 위조한 거는 가지려고요? 팔으려고요? 팔으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을이 누구한테요? 병에게 땅을 매매로 팔았다. 매매로. 매각을 했다. 그럼 병은 제3자예요. 제3자는 뭐를 믿고 사? 뭐 믿고요? 등기 믿고 거래하죠? 이 등기를 믿고 매각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10억에. 그럼 등기 누구 앞으로 옮겨와요? 등기 이전 되네요. 을에서 누구로? 병으로.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매매로 소유권 넘어가죠? 매매로 소유권이 병 앞으로 이전이 됩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료가 돼요. 그럼 현재 명의는 누구로 돼 있어요? 병으로 돼 있죠? 등기부상으로는 병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예요. 간주되어 추정돼요. 추정. 얘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뒤늦게 얘가 알았어요. 내 땅인데 형이 알았어. 등기부 때 보니까 땅 팔으려고 등기부 때 보니까 누구로 돼 있어요? 병으로 돼 있잖아 이게. 이미 3년 전에 어떻게 한 거야? 3년 전에 땅을 뭐 했다고? 가져갔죠? 매매로요? 위조해서? 여기서 질문. 그럼 등기부엔 뭐라고 돼 있을까? 위조라고 돼 있죠? 등기부에 뭐라고 돼 있을까? 등기부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 위조라고 적혀 있을까? 안 적혀 있을까? 안 적혀 있지. 위조라고는 1도 안 적혀 있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매매면 매매, 아니면 증여나 매매나 증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뭐 한 걸로? 증여한 걸로 이렇게 서류를 위조한 거지. 등기 원인은 증여. 원인 증여죠.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을은 병 앞으로 뭐 한 걸로? 매매한 거. 우리 소유권이 현재 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명의자인 누가? 병이. 이 땅에 뭐라고? 소유자로. 간주되어 추정돼요? 추정만 돼. 추정만. 이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등기 명의자가 부동산에 뭐라고? 소유자로 간주되는 거예요?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등기에 뭐라고 그래요?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간주요? 추정이요? 추정이에요. 추정. 그러면 소유자가 원소유자 형이 이 증여 계약서가 뭐였다는 걸? 위조되었다. 위조되었다는 걸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형이 이걸 부인해야 돼. 이 증여가 위조되었다. 가짜다 이거 가짜다. 위조되어서 이게 뭐라고? 가짜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형이. 이게 어렵다는 거 이게. 뭐요? 뭐라고 돼 있어요 현재? 증여라고 인감도장 찍혀 있죠?
찍혀 있으면 이게 가짜인 거예요, 진짜인 걸로? 진짜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누가 이걸 뒤집어야 된다고? 갑이. 갑이 이게 뭐였다고? 가짜라는 거. 얘가 입증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지. 도장도 찍혀 있고. 형 도장 여기 찍혀 있더라고. 맞죠? 그럼 증여가 없는 걸로요, 있었던 걸로?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잖아. 이거 뒤집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별따기야, 별따기. 제 수험생 중에 이 판사, 이분이 판사야. 판사 거를 동생이 가져갔어. 소송에서 누가 이겼어요? 동생이 이겼어. 판사 졌어. 진짜예요. 이 판사 조카분이 서류 가져갔어. 소송 서류만 18,000페이지야. 소송 서류만 18,000페이지야.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대법원까지. 그래, 죽었어. 이 어머님이 죽고 이분도 쓰러졌어, 뇌졸중으로. 왜요? 열받아서. 이 조카분이 왔는데 이미 끝났죠. 입증이 안 된다니까. 왜 입증이 안 돼요? 뭐가 찍혀 있어요? 도장. 갑에 도장 찍혀 있어, 서류에. 얘가 훔쳤는지 없었는지 몰라. 일단 도장 찍혀 있죠?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증여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있어? 인감도. 인감도 있어. 그럼 뭐야? 증여 안 한 걸로 한 걸로? 한 걸로 된 거지. 누가 한 걸로? 갑이, 형님이. 큰형님이 동생한테 증여 한 걸로 되는 거지. 이걸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입증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입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인감도장 잘 숨겨야 돼요. 그죠? 인감도장 잘 숨겨야 돼. 그리고 오늘부터는 집에 있는 인감을 어떻게 한다고? 예. 배우자한테도 숨겨야 돼. 얘를 어떻게 믿어? 그죠? 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이 있어. 이거 잘 숨겨야 됩니다. 얘가 가져가지고 도장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얘가 우임장을 만드는 거죠. 뭘 만드는 거예요? 우임했다고. 우임 대신해서 인감 떼달라고. 우임장도 가짜인 거야, 그러니까. 우임장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길 수 있어요? 졌어요. 판사가 졌어요. 일단 생기면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찍어 넘어가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임장이 있는데, 우임장이 있다니까. 우임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임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말로 100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증거가 있는데, 인감이 찍혀 있는데, 말로 뭐라고요? 나 우임 안 했다고. 뭐야, 무슨 찍혀 있는데. 맞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뺏기는 거예요, 그래. 눈 뜨고 코 베간다는 게 이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어떻게 했다면, 이게 가짜라는 걸 뭐하면? 입증했다면. 이제 가정이야, 가정. 가짜라는 걸 뭐 했다면? 그 말은 뭐야? 위조가 뭐 했다는 거죠?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정이야, 순전히 가정. 실제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입증되어지면 이 등기는 뭐가 돼요? 등기는 증여가 있는 거예요, 증여가 원인 없는 거예요? 원인 무효였던 거예요. 원인 무효. 원인 없는 무효였다. 원인 없이 무효로 된 거죠. 무효로. 뭐가 무효? 증여가 원인 없이 된 거니까 무효죠. 그럼 이 등기한 것도 뭐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무효다. 문제는 병은, 이 제3자는 누구를 믿고 산 거예요? 뭐를 믿고? 등기를 믿고 산 거죠. 병이 잘못한 거는 뭐 믿은 거? 등기 믿고 산 거예요. 등기 믿고 산 거죠. 그럼 병은 소유권을 가져요, 못 가져요? 우리 민법은 이게 무효등기라고 판명이 나면, 뭐라고 판명 나면? 무효라고 판명 나면 이 등기를 뭐 하고요? 믿고 샀어도 믿고 산 병을 보호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등기에 뭐가 없어서. 이 등기라는 시스템에, 등기라는 뭐에 대해서? 시스템이죠. 등기라는 뭐에 대해서? 시스템에 뭐를 안 준다고요? 공신력을 안 줘, 공신력을. 공신력을 부여해요, 공신력을 부인해요? 부인한다. 공신력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등기라고 하는 뭐에 대해서? 시스템에 뭐를 안 준다고? 공신력을 부인한다. 그래서 병이 뭐였어도요? 몰랐어도. 이게 위조되었다는 거를 알고 샀어도 몰랐어도 얘가 소유권을 뺏기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무효로 되면 을의 등기가 뭐로 되면 무효로 되면 병의 등기 또한 뭐가 돼요? 무효로 돼. 무효로. 뭐가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부인돼서 병의 등기도 무효로 됩니다. 무효로. 이게 무효? 그러면 병의 등기도 뭐로? 무효로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이 없다. 그 병이 또 팔면 병이 정한테 또 팔았어요. 그럼 그 등기도 뭐가 돼? 무효. 정에게 팔도 무효. 그럼 병 이후에 거래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병, 정, A, B, C 다 100만 명이다. 그럼 우리는 그럼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무슨 시스템에 대해서? 등기라는 뭐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제3자들을 어떻게 한다?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법이. 따라서 이 등기가 뭘로 판명나면? 무효로 판명나면 제3자는 소유권을 보호돼요? 뺏겨요? 뺏길 가능성,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등기에 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시스템에 공신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 공신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진정한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갑이 소송에서 이게 무효라는 거, 위조라는 것만 입증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입증해야 되죠? 입증이 되면 이 등기는 뭘로 판명나고요? 무효로 돼. 이게 무효로 되죠? 그럼 누가 진정한 소유자? 갑이 진정한 소유자로 된다. 진정한 소유자. 이게 진정한 소유자가 되고 이건 뭐로 돼요? 무효로 되죠? 무효니까 이거 말소되는 거야. 등기 말소. 누가 말소를 해요?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시키면 돼요. 볼까요? 갑의 소유권을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을이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뭐 해달라고 그래요? 말소해달라고 그래요. 등기 말소. 등기를 뭐 해달라고요? 말소시켜달라. 말소 청구해. 말소 청구. 내 소유권 네가 방해하는 놈이야. 방해하는 놈. 말소 청구합니다. 그러면 을이 누구한테 또 넘겼어요? 병에게 넘겼죠. 그럼 병의 등기도 이게 무효로 되면 공신력이 없으니까 병의 등기도 뭐로? 무효로. 그리고 이것도 말소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진정한 소유자죠. 진정한 소유자 갑은 을의 등기도 말소를 하고요. 이것도 말소를 하고 누구 등기도? 병의 등기도 말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소 등기할 수 있다. 말소 등기. 그러면 제3자가 위조라는 걸 알았어도요, 몰라서 뭐여도 선의여도 선의 3자가 보호돼요, 보호 안 돼요? 뺏기는 거예요. 무효로 쟤한테 뺏기는 거야. 그래서 등기 시스템에 뭐를 안 주는 거? 공신력을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안 한다는 거는 선의 3자를 어떻게 한다? 우리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걸 꼭 데려가시면 돼요. 요 중요한 법 원리요, 법 원리. 그래서 뭐로 판명나면 등기가 뭐라고요? 위조라고 판명나면 을의 등기는 어떻게 돼요? 무효로 되죠. 그럼 병의 등기도 뭐로 된다? 무효. 이게 무효로 된다는 걸 꼭 공식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공식. 을의 등기 무효, 병의 등기도 뭐로? 무효. 그럼 소유자는 소유권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찾아와요. 내 소유권을 을의 등기 말소하고 병의 등기를 말소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오케이?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내가 소유권에 기해서 이 방해자들을 어떻게 방해자 등기를 그냥 둬요, 제거를 해요. 제거하는 게 바로 뭐야? 등기 말소 청구한다. 등기 말소를. 그게 바로 등기의 공신력 부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시스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시 원칙은 뭐예요? 공시는 표시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표시하는 게 공시예요. 공신력은 등기 시스템을 믿어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가. 왜 그런 거예요? 근원적으로 왜 그럴 거야 이게? 우리는 독일하고 달라서 자 볼까요?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여기 볼게요. 근원적인 거 이해하셔야 돼. 근원적인 거. 배경. 갑의 부동산을 을이 증여로 가져가잖아요. 뭘로 가져가요? 증여로 가져가죠 지금. 그럼 서류에 계약서에 뭐라고 써요? 증여라고 쓰죠. 증여자, 을은 수증자. 쓰죠? 도장 찍어. 오케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 등기소. 그럼 등기관이 그 등기를 받죠. 접수를 받은 등기관은 뭐만 심사를 해요? 서류만 심사하고 땡이야. 서류 심사로.
뭐로만? 서류상으로 심사하고 종치는 거예요. 그럼 이분하고 저하고 증여를 하면 이분하고 저하고 불러 안 불러? 안 부르고 뭐로만? 서류상으로만 심사하고 땡쳐. 그럼 얼마 걸려 시간? 금방 끝나. 저하고 이분을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뭐만 해? 서류 보고 끝이야. 그럼 통과야. 그럼 이 서류상에 위조나 위험이 도사리 안 도사려? 도사리고 있어 지금. 가짜가 생길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근데 독일은 어때요? 독일로 가죠. 그럼 독일은 여기하고 여기를 불러. 실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 증여하는 거 맞으세요? 예. 이 땅 번지수 맞으세요? 확인을 해. 그럼 가짜 생길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거야. 독일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요. 당사자 불러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심사를 해요? 형식적으로 서류 심사하고 종치는 거야. 그럼 위조가 독일에서는 생겨요? 안 생기고 한국에서는 생겨. 그래서 우리는 이 등기 시스템을 불완전하니까 믿지 말라는 거야. 뭘로 심사하니까? 서류 심사하고 끝내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잘못되면 믿지 말라는 거야. 이 시스템 믿지 말라는 거야. 따라서 등기에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공신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등기 시스템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니까 믿지 마라 이런 얘기야. 그 얘기야 지금. 창피한 거예요. 그죠? 우리 등기 시스템 좋다는 거예요? 쪽팔리다는 거예요? 쪽팔리다는 거예요. 왜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지 말라고요? 공신력이 없다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믿지 말라는 거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잘못되면 네가 피해 감수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효로 되면 이 병의 등기도 뭐로 돼요? 무효. 그럼 얘는 소유권 가져요? 뺏겨요? 뺏기죠. 뺏기면 병은 누구한테요? 을에게. 을한테 얘가 파는 놈이죠. 손해배상 소송 걸어. 그럼 을이 뭐라고 그래요? 나 잡아가라 하고 얘가 기다리고 있어. 도망가죠 얘가. 동남아 가서 나이스하고 잘 살고 있죠. 골프 치면서.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입어요? 병이 얘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얘가 도망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등기 시스템이 뭐라고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공신력이 없다는 거는. 그죠? 쪽팔리고로 이게. 창피한 거로. 쪽팔리고로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불완전하니까 믿으라고요? 믿지 말라고? 예, 신뢰가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효로 되면 이거 무효로 된다는 거예요. 너 보호 안 되는 거야. 감 잡으셨죠? 두 개 기억해요. 무효로 되면 누구 등기가? 병의 등기도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 됐죠? 그럼 얘가 선이어도 보호돼요? 보호 안 돼요? X 두 가지. 이게 무효로 되고 얘가 선이어도 보호 안 된다. 소유권 뺏긴다. 누구한테 뺏긴다? 갑한테. 그래 우리 민법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시스템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결과다. 이런 결과. 1번하고 2번 결과 꼭 머릿속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스템을 법 원리를 기억하십니다. 공시원칙하고 뭐하고? 공신의 원칙은 다른 개념이다. 정리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기본 강의하고 심화 과정에서 살을 붙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쉬셨다가 물권 소멸 보실게요.